안녕하세요. 팀 토드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련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박살난 시장,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실제로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도 대비 8.3%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역시 저번 달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올랐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0.3% 써 있었는데 거의 두 배 크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0.6%. 따라서 그 미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물가가 이제 드디어 체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이냐?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같이 움직이니까 그냥 이더리움을 가져왔는데요. 이더리움은 최근 머지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거 9시 반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크게 떨어뜨린 모습을 보고 있죠. 한 번에 거의 이제 10% 가까이 빠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100인데요. 나스닥 역시 발표와 동시에 이렇게 떨어질 기세. 하지만 미국은 이제 서머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10시 반에 개장을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떨어졌죠. 역시 거의 5% 가까이 떨어졌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봐도 거의 뭐 7번째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따라서 어제 시장 충격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 보고서 요약입니다. 먼저 거의 모든 부분이죠. 유가와 에너지 그 두 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유가 하락이 이렇게 보여졌지만 그 유가 하락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또 적게끔 보여주게 한 그런 물가 상승을 보여줬죠. 특히 식료품에서 크게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 것 따위는 호재가 전혀 아니다, 이거를 그냥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원 CPI가 0.6% 상승을 해서 심각한 수준이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 맞습니다. 침체가 맞고요. 따라서 주거비와 의료비, 왜냐? 근원 CPI가 얘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을 했다는 소리인데, 국민이 어떤 거에서 체감을 할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집 사는 거. 미국은 집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거비, 그리고 의료비, 미국 의료비는 유명하죠. 이게 근데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또 오른 게 90년 이후로 최고라고 합니다. 특히 주거비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뭐 시중에 5%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한 은행에서 4억 빌리면은 또 4억 빌리면 월에 한 300만원 정도씩 갚아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DSR 때문에 그렇게 빌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4억을 빌리면 월에 300만원씩 갚으니까 이걸 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폭락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근거 없는 높은 기대치가 있었어요. 실제로 CPI 발표 전에 상당히 근거 없이 사람들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주가도 끌어올리고 암호화폐도 끌어올리고 이랬죠. 근데 근거가 없는 거는 근거가 생기는 순간 바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떨어졌고요. 모든 분야에서 경기 침체, 진짜 모든 분야에서 경기 침체가 보여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절대로 침체를 잡았다 이런 소리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도 안 통하는 진짜 침체가 와버렸다. 그래서 폭락이 왔다. 세 번째로 또 이제 어닝 시즌,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걸 또 선반영을 했다, 이런 시각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왜냐?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먼저 선반영을 하고 이렇게 실적 시즌이 발표될 때 생각보다는 많이 괜찮네 이러면서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먼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되는 시즌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못 봤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은 근원 CPI의 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CME, FED, 페드죠. FED 와치 툴이라는 곳에서는 9월 FOMC에서 75bp 인상,
제가 알기로 9월 22일 그때쯤을 알고 있는데 75bp가 이제 68%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니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많이 내려갔어요. 원래 75bp, 50bp 이렇게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100bp 인상이 32% 많이 올라왔죠. 근데 보니까 또 계속 이렇게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75bp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00bp 올린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시장의 그런 공포감만 조성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또 올릴 그럴 기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75 올리면 되는 일을 굳이 100, 50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차라리 75를 3번 올리고 만다. 약간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의 압력 증가의 최대 요인이 임금 상승으로 봤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또 노동 지표가 되게 생각보다 좋다. 그래도 임금 상승이 왜 있을까? 그러면은 노동자는 뽑겠지만 임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뽑는 것도 있겠지만 그 노동자들을 임금을 많이 주면서 좀 데려올 수 있는 고급 인력들도 원한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 문제는 또 금방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은 올해로 끝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렇게 올라와서 최종적으로는 4.5%까지 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디어 침체장이 모두가 알고 있는 침체장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는 조심히 하셔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투자보다는 살짝 이제 저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팀 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